늦은 저녁 누군가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더럽게 안 나오네. 보아하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그때 너는 무슨 그런 걸 두고 가니? 아유, 그래, 지금 나왔어. 금방 갈게. 집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향하는 남자. 대체 누구 집이기에 이런 걸까요? 누구세요? 기준아, 아빠야. 문 좀 열어줘. 남자의 정체는 놀랍게도 이 집에 사는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찾아온 거죠? 우리 기준이 잘 지냈어? 네. 아빠가 뭘 좀 찾고 있는데 우리 기준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뭔데요? 엄마가 매일 갖고 다니는 거 있지. 손대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선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 들어가자. 뭐하니 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온 모양인데요. 대체 뭘 찾고 있기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을 뒤지는 걸까요?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아, 미치겠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정훈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생패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정훈이, 제가 좀 급하게 찾을 게 있거든요. 그것만 찾으면 조용히 사라져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네. 아, 네, 갈게요. 기준아, 아빠 갈게. 경찰을 부르겠다는 장모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서는 서구 씨. 아빠 또. 대체 뭘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엄마 간다. 문 닫고 잘하고 자. 알겠어. 고마워, 엄마. 조심히 가. 그래. 딸 혜진 씨가 돌아오고 나서야 집으로 향하는 진숙 씨. 혜진 씨는 자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철저하게 문단속까지 마친 혜진 씨가 뭔가 생각이 나는 듯 방으로 향하는데요. 혜진 씨가 꺼낸 것은 웬 보석함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숨기지? 숨겨둘 곳을 찾는 걸 보니 서구 씨가 찾던 물건이 바로 저 보석함이었나 본데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 혜진 씨. 바로 인형 속에 보석함을 숨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인형 속에 있는 솜들을 빼낸 후 그 안에 보석함을 넣는 혜진 씨. 절대 안 뺏길 거야. 절대로. 대체 이 보석함 속에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며 숨기려는 걸까요? 보석함을 차지하려는 부부의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서울의 한 빌라. 혜진 씨가 초등학생이 된 아들 기준이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됐다. 엄마 뽀뽀. 기준이 학교 잘 다녀와.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거울만 보는 서구 씨. 결국 기준이가 풀이 죽은 채로 집을 나서는데요. 서구 씨 참 무관심한 아빠로군요. 어디가? 어디 가긴 사업 구성하러 가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일찍 들어와. 오늘이 무슨 날인데? 무슨 날? 아, 그날이구나. 너는 참 기억력도 좋다.
혜진 씨와는 달리 서구 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데요.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일찍 들어오라는 혜진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서구 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서는 서구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있기는 다 기억하고 있지. 오, 내가 좋아하는 치즈 케이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왜 그래? 맛있기만 한데. 응. 자기도 좀 먹어봐. 안 먹어. 먹어보라고. 안 먹는다고. 하지 마. 싫다는 아내에게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서구 씨 행동이 좀 지나친데요. 잘 먹었네. 이제 됐지? 그럼 나 잔다. 엉망이 된 케이크와 혜진 씨를 뒤로 앉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서구 씨. 무슨 날인지는 몰라도 혜진 씨 참 속상하겠습니다. 잠시 후 잠든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장롱문을 여는 혜진 씨. 그러더니 장롱 속에서 웬 보석함을 꺼내는데요. 대체 혜진 씨는 서구 씨 몰래 뭘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남편의 행동에 참다 못한 혜진 씨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결심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밥돈. 혜진 씨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물도 먹고. 찬아, 엄마 왔다. 아니야. 언니 고생했다. 아유, 고생은 무슨. 엄마가 고생했지. 기준이 얼른 밥 맞아 먹어. 일을 다니는 딸을 대신해 어머니 진숙 씨가 기준이를 봐주곤 했는데요. 고마워, 엄마. 엄마가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네. 고생은 네가 했지. 그 망나니 같은 놈이랑 그나마 혼인신고 안 했길 다행이지. 아이고 혹시라도 그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덕분에 혜진 씨는 서구 씨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혜진 씨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구 씨였는데요. 오랜만이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안 그래도 당신 찾아가려고 했었어. 어떻게 나 없는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어떻게 애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그걸 훔치려고 하냐고. 훔치다니.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한 거지. 서구 씨가 뭔가를 훔치려고 했다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얼마 전 수소문 끝에 혜진 씨가 일하는 가게를 알아낸 서구 씨는 그 길로 혜진 씨를 미행해 결국 집까지 알아냈는데요. 드디어 찾았네. 누구세요? 기준아, 아빠야. 문 좀 열어줘. 이후 서구 씨는 아내와 장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보석함을 가져가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혜진 씨가 보석함을 인형 속에 숨겨둔 것이죠. 그거 어디 있어? 뭐가? 알면서 우리 보석한 말이야. 장롱에 없던데. 어디 있어? 그건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왜 이렇게 고집을 펴? 그거 갖고 있는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절대 안 돼. 다신 찾아오지 마. 어랍시오. 그러면 보석함 안에 든 것이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 보석함을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혜진 씨. 어쩐 일인지
슬퍼 보이는데요. 그때 엄마, 나랑 같이 자면 안 돼? 나 무섭단 말이야. 오늘은 안 된댔지? 얼른 가서 자. 내일부턴 엄마가 기준이랑 같이 잘게.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 눈을 뜨자마자 엄마의 방으로 향한 기준이가 비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혜진 씨가 보석함을 숨겨두는 모습을 본 것이죠. 기준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기준아. 아빠. 자, 이거 기준이 선물. 조금 있으면 우리 기준이 생일이잖아. 또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빠. 근데 아빠는 옛날처럼 기준이랑 엄마랑 다 같이 살고 싶은데 기준이는 어때? 저도요. 역시. 그러려면 엄마가 갖고 있는 보석함이 필요해. 기준이가 아빠를 도와줄래? 잠시 후 기준이가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이끌고 집을 나섭니다. 자식, 말 잘 듣네. 오전에 봤던 보석함의 위치를 아빠에게 알려준 건데요. 잠시 후 보석함이 사라진 걸 알게 된 혜진 씨가 황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없애버렸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진짜로 보지 말자. 놀랍게도 보석함을 없애버렸다는 서구 씨. 대체 서구 씨는 왜 그토록 어렵게 뺏어온 보석함을 없애버린 걸까요? 얼마 후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향하는 혜진 씨. 놀랍게도 혜진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대체 이곳엔 왜 온 걸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수하러 왔어요. 자수요? 네. 제가 사람을 죽게 했어요. 네? 혜진 씨가 사람을 죽게 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잡았어. 기준이를 낳은 이후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게임에 빠진 홍석무. 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미쳤어?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기준이 분유랑 기저귀 다 떨어진 건 알아? 너 요즘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나도 알바 구해. 구한다고. 아유. 아내지는 책임감 없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만 갔는데요. 그날 저녁 화를 낸 게 미안했던 홍석우는 아내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아내와 사장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크나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뭐야? 왜 저 둘이 저렇게 친하게 지내? 설마 바람 피는 거야? 아내 안혜진이 가게 사장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월급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혜진 씨 사정 뻔히 아는데 더 못 올려서 미안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실 안혜진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고마워. 얼마 후 두 사람에겐 둘째 아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안혜진과는 달리 홍석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뭐야? 아까부터 왜 그래? 오빠는 안 기뻐? 솔직히 그 애기 내 자식 맞냐?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중국집 사장이랑 친하게 지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왜? 찔리냐? 한 번 의심을 품기 시작한 홍석우는 아내가 임신을 하자 그 아이조차 외도로 생긴 아이라 의심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남편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방치 속에 아이는 결국 태어난 지 2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 두 사람이 아이의 시신을 작은 상자에 넣어 집안에 보관했다는 건데요. 평소 두 사람의 첫째 아이에게 이 상자를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비밀을 7년 동안이나 숨기고 살아온 이들 부부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의 사망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건 한시라도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아. 내가 알아서 해. 일이 내 일이다. 내가 책임진다고. 그 이후로도 안혜진은 아이가 태어난 날에 케이크까지 준비하며 죽은 아이를 추모했고 결국 아이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후에야 아이 엄마는 죽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악몽 등으로 인해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남편 상자를 없앤 건 아무래도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에야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010년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체 유기 혐의에 있어서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로만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안혜진의 자수로 인해 경찰에 붙잡히게 된 홍석우. 야, 네가 미쳤구나. 어? 자수를 해?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라도 죽은 아이한테 죗값 치러. 나도 그럴 테니까. 이게 진짜 미쳤네. 그럼 너 혼자 죽든가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야? 형사님, 저희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7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존재를 드러내게 된 아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란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란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